연애할 때 절대로 발톱이 안 나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동거를 해보시면서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돈부터 모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생성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나.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하는 숫자가 줄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불과 10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매년 30만 쌍 이상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작년 통계를 봤을 때 22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일부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결혼이 많이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보면 한 25세부터 35세 사이의 젊은 층들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더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왜 결혼을 미뤘냐, 늦게 했냐 하면 혼자가 좋았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나의 자유를 즐기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사고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좌우하고 있지 않나 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돈을 생각해요. 집 마련해야죠. 결혼식 비용 충당해야죠. 요즘은 이제 본인들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우선 돈부터 모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하죠. 근데 이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어찌 보면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평수에서,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 작은 자가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늘려갈 수 없고 생성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건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면, 지금 젊은 남녀분들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자기가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만 물을 묻히지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고 결국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이 반반 때문에 100% 이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체력이 안 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지, 육아를 위해서 내가 밤새 아이를 보고도 출근할 수 있는지, 나의 체력이 몇 시간짜리인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젊은 아내분들이 와서 이혼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성격 차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하사다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방식이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상대가 맞을 리가 없죠. 절대로. 두 사람이 맞는 건 사랑했던 마음, 그것도 결혼식 하고 나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과거 사랑했던 마음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청소 하나도 안 돼 있어. 아침에 먹고 대충 던져놓고 간 뭐 그릇, 빨래, 제일 싫어하는 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하고 들어서 탈진한 상태에서 내가 또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못해. 배우자가 일찍 들어와서 그걸 반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부터 싸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 들어와서 내가 빨래 해놓으라 그랬잖아. 왜 나만 해야 돼? 당신만 돈 벌어? 이게 싸움이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때 반반 하기라는 거 약속을 어겨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즐겁고 체력이 남으면은 그게 안 힘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지쳐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몫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여기가 원인인데 이걸 몰라요. 그럼 몸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 약한 사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부는 전쟁이에요. 전쟁. 남녀 뭐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쟁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심할 수 있는 부모님, 우리 부부의 부족한 체력을 보충해줄 그럴 분들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을 못할 것 같다, 경제활동하고 나서 도저히 집에서 밥 빨래 못할 것 같다, 그럼 불가피하게 도우미를 써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모아서 집 사야죠. 그렇지만 집 사기 전에 이혼합니다. 이 가사분담 때문에 집 사기 전에 이혼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아이도 낳고 부부생활 오래 하려고 하면 집 사는 걸 조금 미루더라도 가사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3년을 못 버틴다니까. 생각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오로지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이렇게 하면, 과거 사례에서 보면은 30대 중반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긴 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어? 내가 볼 때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쓰자가 이 남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게 됩니까? 이 머리 맨날 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도 해야 되는데 친정엄마하고 같이 가서 3만 원을 썼다고 이걸 타박을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끌고 가서 한의원 가서 보약을 해줬어요. 그거 해먹었다고. 그렇게 아내를 장모님하고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이혼 소송이 들어왔죠. 판사님도 혀를 내둘렀어요. 혀를. 이래갖고 살겠냐고. 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목표가 돈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살고 나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가사 분담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빚이에요. 대표적으로 카드 빚이에요. 빚이 없어야 됩니다. 카드 빚이 예를 들면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내에 상환될 정도, 휴대전화 같은 할부금 정도, 이 정도는 모르는데 자동차 할부금 60개월이 되거나 결혼할 때 혼수품을 여자분들이 카드로 이렇게 딱 장기 할부로 결제해서 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급여를 혼수품 해온 거 장기에 할부를 갚는데 이거 이혼 사유로 정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짠! 스타트 할 때는 카드 할부나 채무가 없는 게 좋다. 제가 했던 사례에선 여자가 700만 원 할부를 가져왔다고 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판사도 말리고 조정위원도 말리고 양쪽 변호사 다 말렸는데도 이혼을 했어요. 결국은 굽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저 빚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안 봐도 뻔하다. 신뢰감이 없다 그래서 이혼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저변에는 옛날처럼 우리가 뭐 우연히 길 가는데 물건 하나 떨어졌는데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래서 눈이 쫙 맞는 이런 만남이 없잖아요. 우연한 만남 속에 남녀의 이성의 감정이 싹틀, 사랑의 감정이 싹틀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드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기초가 되지를 않으니까 사소한 거를 극복하지 못해요. 결혼 스타트를 딱 한 이후에 소득은 우리 부부 소득이 돼야 되는데 왜 너의 과거 빚을 상환하느냐 이런 부분이 예민하다. 부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황혼이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신혼이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신혼이혼은 4년차 이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1년을 살고 나면 3년이 사라지고 3년을 살고 나면 10년이 사라지고 10년을 살고 나면 불쌍해서 산다. 1년을 넘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 신혼이혼은 대표적인 특징인 결혼할 기간이 짧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경제적인 갈등을 이혼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라는 부분은 좀 적어요. 돈을 많이 쓰는 낭비벽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룰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의 소득에 대해서요. 과거는 이제 주로 경제활동 남자가 했으니까 아내한테 전부 그냥 그대로 유리통장에서 입금되는 거 그대로 자동이체 들어오면 아내가 다 생활비를 지출하고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각종 경제사고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남편은 용돈을 받았었어요. 지금 젊은 층들은 이런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자체가 내가 번 거 내 거지 왜 당연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아내분들은 무슨 얘기야 당연히 줘야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실제 예를 보면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급여를 받으면 이제 너 얼마 넣고 너 얼마 넣어서 관리비 전기요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식비 나가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양육과 관련한 거 학원비 쓰고 나머지는 각자 이제 투자하거나 저축하거나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느 날 외식하자? 그럼 외식한 사람이 내는 걸로 룰을 정해서 이게 잘 굴러가면 되는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 통장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많이 투입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월급이 1,000만 원이고 아내 월급이 500인데 같이 이걸 150씩 넣으면 안 되죠. 급여가 2대1이면 200씩 100씩 이렇게 묻어야 되는 건데 이걸 똑같이 묻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급여가 적은 쪽에선 뭐야 나는 벌어가지고 생활비 통장에 다 투입하고 남는 게 없네? 근데 남편이 또 아내가 맨날 당신 벌어서 뭐 했어? 저축한 거 없어? 맨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비율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주식을 하든 재테크를 할 때 처음엔 좋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는지 말을 안 해줘. 물어보면 알 거 없어. 잘하고 있어. 왜? 당신보다 의심해? 뭐 이런 식으로 면박어지니까 물어보지도 못해요. 결국 나는 불안해지고 나는 0이니까 저 사람을 어딘가 빼돌린다? 이런 의심의 해석 들면서 사소하게 돈에서 시작한 갈등이 모든 거로 번지면서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되죠. 하나는 생활비하고 하나는 투자, 재테크에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연말에 연애할 때나 좋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갈 데 없잖아요. 사람 많고 복잡하고 그때 앉아갖고 1년 결산을 하세요. 내 급여가 총 얼마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 현재 잔고가 얼마야, 어느 금융기관에 있어, 이런 부분을 공개해 주시란 말이에요. 소송 제기되면요, 변호사들이 다 찾아냅니다. 어차피 다 찾아가지고 반 나눠줘야 돼요. 공개하면은 부부 사이도 좋고 좋을 걸 꽁꽁 숨기려고 하다가 이혼당하지, 알토랑 같이 맞단 거 그냥 반 툭 털려나가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내도 못 믿으면, 남편도 못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배우자를 믿고 공개를 하세요. 어차피 이혼하면 반 털립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없다. 40년을 살아도 모르겠디다. 다만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장인어른들이 사이될 애를 만취를 시키잖아요. 만취를 시키면은 어떤 애인지 교육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술주사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온다. 그거는 좀 너무 야만적인 방법이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결혼 전의 습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가정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밖으로 돌아치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같이 영화 보고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항상 12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나는 집에다 두고 혼자 돌아칠 거란 말이에요. 집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집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지 적절한지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밖으로만 돌아친다면 평생 밖으로 돌아칩니다. 연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돈 쓰는 습관을 봐야 되는데, 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왕창 쓰는 거 문제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 월급의 80~90%를 뭐 수입차 뭐 리스비로 지출한다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비에 자기 월급은 2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쏟아붓는다든가, 이거는 뭐 대단히 곤란하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록 그게 부모님 돈을 쓰더라도 지출이 과다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먹는 거, 어쩌다 한 번은 뭐 이렇게 비싼 스테이크는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카드빚으로 할부를 끌어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애할 때 절대로 이 발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동거라면 이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는. 이렇게는 다 안 나와도 동거를 해보면은 이제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생활 습관. 신혼여행 갔다가 볼일 보고 물 안 내려서 이혼한 사례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빠빠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진짜 못 살겠다. 한 번 안 내린 것까지 봐줬는데 남편이 2번 물 안 내리는 거 보고 아우 나 더러워서 못 산다. 인천공항에서 각자 집으로 가서 소송 제기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거를 해보면 최소한 밥 먹을 때 이 사람이 트림이라든지 방구를 끄는지 칫솔을 어떻게 짜는지 화장실 볼일 보고 변기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교정이 가능한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부모한테 잘할지,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나를 배려할지, 나를 최우선으로 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보여요. 이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자 아버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장모님을 보시면 돼요. 자모님의 성격이 어떠신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녀들한테 자애로운 엄마인지, 그게 내 아내의 모습일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대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첩들이는 집안은 대대로 첩들인다고.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를 경멸하고 엄마를 불쌍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나중에 와서 다 변명을 해요. 왜 바람을 피셨어요? 그럼 은연중에 배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돼요.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했는지, 너무 강하게 해서 자녀들이 트라우마를 남기게 했는지는 않았는지, 폭력적이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짠돌이가 아닌지. 어느 정도 짠돌이냐고요? 볼일 한 번 보고 물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한 3번 봐야 돼요. 휴지 3칸 이상 쓰면 나느냐입니다. 2칸 써야 된대요. 아 실제 잘해요. 아버님이 그러면 그 아들도 그래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를 그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그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